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31일 양력으로 2019년의 마지막 날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병자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임수일간이 엄동설한인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 십간 중에서 9번째 나타나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물 이라고 해서 양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수 물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대체적으로 대해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해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바다라든가 뭐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수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가 아니라 우로수라고 해서 매우 맑고 깨끗한 이슬이라든가 옹달샘 같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옹달샘하고 큰 바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 비교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옹달샘은 아무리 왕해봤자 옹달샘일 뿐이고요. 지가 많다고 해서 지가 흘러넘친다고 해서 뭐 집을 들어삼키거나 흙을 쓸고 내려가거나 하는 그러한 요동치는 어떤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개수는.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그냥 맑고 깨끗함 자체를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임수 같은 경우는 큰 바다라든가 큰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큰 파도가 친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하게 되면 임수 같은 경우는 요동을 치게 되죠.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경사가 급한 급류를 타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위 덩어리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임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분이라고 하는 요 한자의 뜻은 뭐예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 충격할 때 충이죠. 이제 서로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주하다고 표현하죠. 분자,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왜 그런 거죠? 차가 술 먹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야 뭐 법규 잘 지키고 사람 보행자라든가 주변에 있는 차들 다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잘하지만 술 먹고 운전하게 되면 브레이크 고장난 차하고 똑같아요. 막 질주를 합니다. 그 달릴 분자죠. 막 질주하는데 이쪽 전봇대가 들이받고요, 저쪽 차 들이받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람도 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충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예를 들어서 급경사에서 흐를 때는 그냥 얌전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바위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낙차가 크게 되면 폭포를 이루기도 하게 되고 또 여러 주변에 있는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다 쓸고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이러한 충분하는 성질, 급하게 이렇게 큰 물이 움직여서 주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수인 임수의 특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중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그 임수로서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즉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둬 놓고 소형강 댐과 같이 잘 가둬서 그때 유유적절하게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같은 것으로서 쓸 수가 있겠고요. 가뭄 조절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은 가두어야 용도가 있다라고 해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칠살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토 같은 경우는
그 정관이라 하더라도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이 없다. 왜냐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습니라 그랬어요. 습니,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라든가 진흙과 같은 것이 바로 습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습니인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없겠고요. 오히려 기토 탁임이 돼서 물을 흐리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친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임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 해당이 돼서 바른 법, 바른 윤리, 바른 직장, 바른 내 남편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기토를 좋게 본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육친적인 어떤 접근법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일간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십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토가 있어야지만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임수의 기본적인 습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임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물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작은 어떤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첫 근원이다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어류로 발전하고 어류에서 양서류, 양수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또 포유류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창조론적인 입장이 있겠고 진화론적인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종교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제가 그 정도까지 어떤 식견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지구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명리학적인 접근에서는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시작을 뜻해요.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냐고 하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기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신세계의 잉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면서 모든 만물의 잉태, 처음 이것을 가지고 씨앗을 품어서 이제 발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측자파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측자파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이 한자의 뜻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다른 한자의 개념으로서 바꿔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측자파자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저런 임자를 쓰지 않고 어떤 임자를 쓰게 되냐면 회임할 때 임자를 이렇게 써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신세계의 잉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임자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9번째 천간 임수로 쓰지 않고 이렇게 회임할 때 임자를 써서 세상에 처음 신세계를 만들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또 지혜를, 인의예지중에서 지혜를 뜻하기도 하는 것 다 아시겠고요.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북쪽을 또 뜻하기도 하고, 맛은 뭐예요? 짠맛에 해당이 돼.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은 흑색이죠. 검정색. 그래서 가끔 이런 것을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가 용신이면 검은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야를 막론하고 검은색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검은색, 수가 용신일 때는 희신은 뭐가 돼요? 수를 생해주는 금이 희신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금이 주관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죠? 백색이에요. 백색. 그죠? 흰색이죠. 그러면 흰색도 괜찮고 검정색도 괜찮은데 딱 나누어서 흰색에다가 흰색 베이스에다가 검정색 양복만 입을 건 아니죠. 요거 흰색하고 회색하고 섞으면 흰색하고 검정색하고 섞으면 회색이 되죠. 이거를 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 회색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옅은 회색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이죠. 화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적색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면 화가 용신인 사람들은 빨간색 옷만 입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화를 생해주는 것은 뭐예요? 목이 화를 생해주는 것이고, 목에
주관하는 색깔은 청색에 해당이 돼요. 청색.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청색과 적색을 적절하게 섞어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조합을 이루면 보라색인데, 이것을 갖다가 좀 더 파란색을 좀 진하게 하면 군청색이라든가 뭐 권색이라고 하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 약간 빨간색 쪽으로 더 강조해서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화가 용신이니까 빨간색, 목이 용신이니까 파란색,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글쎄 다른 데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임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에 해당이 되는 겨울에 해당이 되죠. 자, 계절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원래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때는, 이때는 봄에 해당이 되는, 인묘지월이 아니고요,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계절로서는 이때는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해자축월은 이때는 겨울에 해당이 되죠. 겨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월령을 볼 때는 항상 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염렬하고 뜨겁고 그러한 여름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숙성의 계절이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운 그러한 겨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월지를 딱 봤을 때 바로 이 계절의 개념을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가운데 있을 때가 그 계절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가운데를 모아놓고 보면 바로 자오묘유가 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오묘유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항상 제왕지라고 해요. 제왕지. 자, 자라고 하는 것은 뭐의 재앙이냐면 수의 재앙이 되는 것이고요. 오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할 때니까 화의 재앙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라고 하는 것은 목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되니까 목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금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금의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 해서 사주의 자오묘유라고 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정격이라고 해요. 방향에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남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는 정동쪽, 유라고 하는 것은 방향에서는 정서쪽에 해당이 되니까 바른 방향 네 군데를 모아놨다라고 해서 사정격 인사주라고 보죠. 그래서 옛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 바로 자오묘유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주라고 해서 사정격 사주라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명리를 공부할 때 배우긴 했는데, 뭐 제가 그 양반 사주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유명인의 사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유명인 사주를 이렇게 신뢰하거나 그걸 가지고 좀 강의 소재로 쓰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주가 정확히 맞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주를 빗대어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만, 연예인 사주는 너무 또 이 융통성이 큰 사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강황상 가르치기 위한 어떤 자료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흥미 위주나 어떤 좀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저도 뭐 블로그에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글을 뭐 써놓긴 했지만은 그건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신통성 있는 어떤 강의 소재로서 쓰기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월하다가 말했고, 지금 자오묘유 다 갖춘 것은 사정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기초 강의 준비할 때 인신사의 사맹격, 자오묘유 사정격, 그 다음에 진술중미의 사고격이라고 한자만 써드릴게요. 사맹
격이라고 인신사회를 다 갖춘 것, 그 다음에 진술충미를 다 갖춘 걸 사고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맹격은 다른 말로 사장생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보는지 이제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오늘은 여기 사정격까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신사회를 다 갖춘 것 사맹격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술충미를 다 갖춘 것 사고격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라고 하면 중동지절이라고 하죠. 가장 추운 때에 해당이 되고 음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음이 가장 극성한 때 중에서도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설과 동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가장 음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동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지가 음이 가장 강하면서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 다시 일양이 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 전이냐 동지 후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12운성이라고 해서 사주의 왕세를 보는 그러한 도구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자월이라고 하는 때가 바로 뭐예요? 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물의 개념, 즉 수가 바로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자를 만나게 되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된다. 특히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 다른 분들 설명할 때 이건 겁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겁재. 그러나 원령인 자수는 임수 입장에서 그냥 겁재다가 아니라 이거는 양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양인. 자, 양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양인이라고 하는 한자가, 양자는 뭐예요? 우리 양양자 있죠? 양, 염소 같은 양 있잖아요. 그런 양이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칼날 인자를 뜻해요. 칼이죠. 칼. 그래서 양의 칼날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양인인 것인데, 이 양의 칼날은 쉽게 말하면 양의 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지 않으셔야 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양인의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같은,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순양 양 같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한 어린 양, 이런 양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기 험악한 산악지대에서 사는 사냥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우 성질 더럽고요, 매우 성질이 흉폭하고 난폭하고, 그냥 딱 눈빛만 봐도 괜히 대화하기 싫은 이런 그런 흉폭한 그러한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쉬운 말로 굶주린 사자나 굶주린 호랑이 내지는 굶주린 늑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예의 범절이라든가 선후배 간의 어떤 애정이라든가 그런 거 차리지 않습니다. 일단 굶주린 사자, 굶주린 늑대, 굶주린 호랑이는 일단 자기가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람들은 사납고 난폭하기가 굉장히 도를 지나쳤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양인이라고 칭하는 것이고요.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런 양양자에다가 칼날인자를 쓰기도 해. 이거는 우리 양간할 때 양 있잖아요. 양간. 그죠? 그 다음에 음양할 때 음과 양을 말할 때 양이죠.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중요한 것은, 이거는 다 썼으리라고 믿으니까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다시. 자,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다 별표하고,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양인은 양간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고요. 여기 한자에 양인 이렇게 쓰듯이 양인은 양간만 씁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묘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고, 무토 또한 오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면서, 경금은 지지로 유를 보면 양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지금과 같이 자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간목이 묘를 보게 되면 양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묘중을 목이 양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오를 봤을 때, 이 병화가 오를 봤을 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 정화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무토가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인 것인데, 이거는 무토가 오를 봤을 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 정화가 아니라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유를 봤을 때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중의 지장간 신금이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가 자를 봤을 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중에 있는 뭐예요? 개수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자중에 있는 개수가 양인이 된다,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자가 양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중에는 지장간 개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수도 있긴 있죠. 물론 그 임수를 쓰지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중에 있는 개수가 양인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자중에, 그냥 이거는 겁재가 아니라 자중에 있는 양인 개수가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겁재가 아니라 양인인 개수가 된다. 특히 이 개수가 투출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월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양인이 더 극강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신앙무의 진법무민, 거의 마적던과 같은 중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간이 너무 왕한 경우에는 그 왕한 일간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주고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양인이 있는 경우에 양인을 중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제가 강의를 만드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인을 중화하는 방법은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거는 다른 말로 양인 합살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양인 가살, 양인 합살 좀 이따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관인 상정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같은 말로 관인 상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상으로 설기 순세하는 세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양인 가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인 가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극강한 중에 개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극강한 정도가 매우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7살인 무토를 가지고 중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양인 가살이라고 해요. 무토로서 양인인 개수 자수를 다 제복시켜주는 그러한 것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토 가지고 양인을 갖다 다 제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는데, 이렇게 되게 있으면 이거는 양인 가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 양인하고 무토하고 합을 해버려. 이거는 양인 합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양인 가살, 양인 합살인데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좀 있겠고요. 이거는 양인 가살, 양인 합살은 양인하고 칠살을 가지고서 양인과 칠살을 서로 중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관인상정은 이 무토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기토 정관을 가지고 칠살을 양인을 제압하는 거예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기토는 7살이죠.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지만, 개수 입장, 양인 자수 개수 입장에서 이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장에서는 7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능히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갖다가 합살이라든가 가살하는 개념이 아니라 직접 가서 양인을 갖다가 기토가 무찌르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인상정 내지는 관인상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도 저도 아니다, 무토도 없고 기토도 없다, 그냥 이런 경우는 뭐야, 식신이라고 하는 식신 내지는 상관이라고 하는 목으로서 왕한 기운의 수를 갖다가 양인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쉬운 말로 뭐냐면, 극성 맞은 사람이 있으면, 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제압하면 좋겠지만은, 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잘 타일러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기들도 키우다 보면 너무 극성 맞은 애들은
뭐 때려도 안 되고 꾸짖어도 안 되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또 깽판 치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그래도 평화는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식상으로 이제 설계하는 그런 개념인데 가장 안 좋죠. 가장 양인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양인 가살, 양인 합살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굳이 부득이 이제 관인상정, 관인상제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식상설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뭐예요? 양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양인을 그냥 달래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인은 칠살로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인간 자체가 매우 구강하죠. 양인격이기 때문에 특히나 양인이 투출하게 되면 그 양인의 흉폭함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한 임수를 제방하고 양인도 합살하게 되면 양인이 순해져요. 그래서 양인 가살격이라든가 양인 합살격들이 대체적으로 권력직, 권력을 쥐는 정치라든가 검찰 쪽이라든가 군인, 경찰 쪽의 어떤 순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쥐는 것이 이런 양인 가살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양인 가살이 안 됐을 때는 그런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쥐냐면 진짜 흉폭한 권력을 쥐죠. 조폭, 두목, 조폭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지역 쪽 뭐 대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권력은 맞는데 한쪽 권력은 합법적인 폭력을 쓰는 합법적인 권력임에 반해서 다른 권력은 뭐예요? 불법적인 권력을 쓰는, 똑같이 그런 어떤 무력을 쓰는 것은 똑같지만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겁재가 아니라 이거는 양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둬서는 되지 않고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된다. 이 중화를 시키는 방법은 칠살로서 중화를 시키는 양인 가살, 양인 합살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관으로서 중화를 시키는 관인상정, 관인상제라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안 되면 뭐예요?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그 왕한 양인의 기운을 갖다 설기하는 그러한 방법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대비해 볼 수가 있겠고, 만약 이것이 중화가 중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매우 좀 성격은 매우 강한데 그 자신의 어떤 그 강한 성격을 잘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뭐랄까,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 닿는 대로, 자기 생각 닿는 대로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폭주 기관차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양인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제가 경자 일할 때 상관이 뭐라 해서 뭐 관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하고 성격 강하고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양인도 마찬가지고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시무시한 힘은 뭐예요? 잘 다스리면 좋은 거예요. 잘 다스리면 오히려 큰 권력과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무시무시한 힘을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힘을 엉뚱한데 불법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모든 법에는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 칠살만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권력을 질 수 있는, 내지는 생살여탈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정관, 정제, 뭐 정인,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물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이름도 날리고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칠살이 있는 사람들, 상관이 있는 사람들, 편제가 있는 사람들, 편인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약간 치우친 큰 힘을 갖다가 중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명망이라든가 큰 권력이라든가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격인 사람이 평관격인 사람 만나면
뭐라 제가 농담삼아 그러죠.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다 그래. 평관격인 사람들은 모험심이라든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좀 아닌 것도 이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인데 정관격들이 봤을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뚫고 지나가서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명예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정관 정인 이런 사람들은 딱 안전빵이고 자기 생각 번들이를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삶은 좋지만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의 어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정신을 좀 미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예요? 이런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사주를 봤을 때 상관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칠살격들도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칠살격이고요. 제가 살이 무지 왕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무지 왕한 살 때문에 아주 그냥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칠살격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멋있는 격이 뭐 편제격들이 어차피 제 격이니까 뭐 사업하고 뭐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그런 것들이에요. 뭐 양인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드세지만 이런 사람들이 중화만 잘 되면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최고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인격인 사람, 상관격인 사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칠살격인 사람, 편인격인 사람, 편제격인 사람 이게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절대 아시겠죠? 자, 오늘 임수 자월생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오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주를 볼 때는 항상 격을 놓고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또 어저께 뭐 카페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이제 답변도 가끔 드리고 이렇게 질문 내용을 보는데 어떤 분들이 또 내 사주는 무슨 격이냐, 용신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이 요즘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격과 용신을 보는 사람이 있느냐 뭐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나름 속으로는 좀 서운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야 이제 격과 용신 없이 따르게 사주로 볼 수 있는 뭐 안목과 방법과 이론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격과 용신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너무 헌신짝 버리듯이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그분들은 뭘로 사주를 감명하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일단은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임수가 양수인 임수가 음수인 개수를 보게 되면 원래는 이건 겁재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겁재격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제가 보긴 했는데 이거는 겁재격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양인격이다라고 보겠고 양인격은 한자로는 이렇게도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양자에서 양인격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만 있는 것이지 음간인 을목이라든가 정화라든가 뭐 그 다음에 기토, 신금, 개수 같은 경우는 양인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음인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긴 해요. 음인 이거는 다른 개념이죠. 양인의 개념과는 달리 이제 음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쓰는 것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양인 같은 경우는 좀 작용력이 음인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양인의 특성 뭐라고 했어요? 왕한데 그것이 너무도 지나치게 왕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고 그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방법은 양인가살, 양인합살, 그 다음에 관인상정, 관인상제, 식상으로 설기하는 세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다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반복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제 강의 중에 유튜브라든가 제 블로그에 양인가살에 대한 강의를 찾으시면은 설명을 잘 드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더 찾아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인격은 일간이 왕한데 이거는 정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왕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간이 지나치게 왕할 때는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인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있더랬어요? 충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칠살에 무토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칠살이 있어 주게 되면 이 왕수를 갖다가 무토가 제할 수가 있겠고요. 양인의 난폭한 어떤 기운을 무토가 합해서 중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인격에 양인 가살이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겠고요. 조금 더 사주국세가 좋아지면 뭐냐면 양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과 칠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거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권력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치도 제가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왕한 재앙지기 때문에 매우 왕하지만 화라든가 토라고 하는 것은 자월이게 되면 이때는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칠살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무토만 가지고 이 하나 가지고 수를 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초 배울 때 토극수라고 배웠죠.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해요. 수를 극하는 그런 개념이 맞긴 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왕했을 때는 토가 수를 제방할 수 있고 수를 막을 수 있겠지만 수가 너무 많은데 토가 약하면 오히려 수가 토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수가 왕할 때 무토가 약하게 되면 이 임수를 갖다가 능히 제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화가 토를 생해서 이 토가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힘을 더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야지만 자월에 매우 한습한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약한 칠살 무토를 재성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제자약살이라고 하고요. 그냥 이거를 갖다가 제자약살격이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사주 하나 안에는 격이라고 하는 것이 양인격으로 봐도 되겠고요. 양인 가살이 됐으면 양인 가살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재성의 또 용도가 있으면 제자약살이라고 표현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용신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 재성은 뭐예요? 희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뭐 방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만 이루어지고 화가 지지로 인이라든가 사라든가 오화 같은 것에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매우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명식은 연지에 보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임수가 자월에 태어난 것만 해도 매우 일간이 왕에서 문제가 되는데 연지에서 해수까지 얻게 되면 이거는 임수가 너무너무 왕해져 가지고 쉬운 말로 큰 물이 제어 장치 없이 크게 휩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쉬운 말로 소양강 댐이라든가 큰 댐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물이 진짜 밑으로 다 쓸고 내려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인가 우리나라에서 SK건설인가요? 하여튼 했는데 그 댐이 무너져 가지고 그 수십 개 마을을 다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러한 것이 있어. 지금 어떻게 좀 처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연지 해수까지 있다라고 하면 마치 그와 같은 큰 물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일간이 왕한 것은 장점이지만 왕한 일간을 통제를 못하면 그건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한 수의 기운을 목이 설기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왕한 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이렇게 설기시켜주는 용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인 안에는 인중 안에 지장간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또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그런 불씨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임수가 이렇게 왕할 때는 무토가 있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연간에 보게 되면 무토는 아닌데 기토가 있습니다.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수를 제방할 능력이 거의 없다가 아니라 거의 없죠. 거의. 물론 이제 기토가 있게 되면 양인을 아까 말했던 관인상제가 될 수는 있겠죠. 관인상제. 근데 이거는 관인상제 된다 하더라도 이 기토는
뭐 수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왕한 임수가 기토를 갖다가 쓸고 내려가게 되면 일간인 내가 정관인 기토를 갖다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중화가 안 되면 정관을 무시하는 것은 뭐예요? 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직장을 무시하는 것이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녁에 회식해. 그러면 술을 먹어요. 그 다음날 안 가. 회사를.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면 어저께 술 많이 먹어서 제가 몸이 아파 못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직장을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임수가 너무 왕한데 기토 정관이라고 있는데 정관이 너무 약하잖아요. 토가 수를 극하지만 수가 너무 많으면 수가 오히려 토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왕한 임수가 기토 정관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관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무시하는 것이고 남녀공이 법을 무시하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제멋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난해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월간에 보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춥고 엄동 모든 만물이 땡땡땡땡 어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화는 반드시 필요해요. 뭐가 됐건 뭐 무토가 있던 기토가 있건 일단 조후가 돼야지만 모든 만물이 얼지 않고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병화가 그래도 좋은 것은 인의 뿌리를 둬서 병화가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감목이 또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비록 무토는 없다 하더라도 기토가 있는 경우에 병화가 조우도 하지만 또 병화가 그 정관인 기토를 또 생해주게 되죠. 아까는 제자 약살이었지만 이거는 제자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타는 거니까 재성으로서 정관을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있어야지만 제방이 가능한 것이고요. 기토가 있으면 제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재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관은 보호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뜨리진 않는데 아무래도 기토는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갓갓으로 나는 준법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나와야 되는지는 이제 거의 다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생시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자월의 양인격이죠. 자수가 있으면 이것 또한 양인이 됩니다. 그러면 양인이 중첩되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 양인도과라고 해요. 양인도과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 있는데 양인이 또 있어서 양인이 지나치게 넘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양인이 도가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옛날 초안지에 보게 되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결국 그 한신이라고 하는 장수는 유방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죠.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물론 이렇게 죽어다라고 하니까 좀 위태위태 뭐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우두머리 기질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라든가 조직을 결성할 때 사람들을 많이 잘 믿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너니까 사람을 잘 믿는데 결국에 가서는 약간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자수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한습한 그런 계절에 수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습한 기운이 더 강해지게 되고 일간은 더 극강해지게 되니까 기토로서 제방하는 것은 더 힘들어지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경금이 다시 있게 되면 이 인성은 물론 뿌리가 없어서 그나마 뭐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왕한 일간을 다시 더 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자시하고 똑같은 경인데 경술시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기토만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었지만, 자, 투출된 무토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지에 있는 술토는 술 중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다 아시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번 써야죠. 신금, 정화,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는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 투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술 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이 정도 수는 그냥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방은 가능하죠. 제방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 용신은 술 중에 있는 무토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희신이 되는 것이고, 이때 기토는 쓰지 않아요. 그냥 약간 그냥 무시. 자,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무토가 있는데 굳이 기토에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죠? 이렇게 될 때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임술일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출되어 있으니까 자꾸 기토에 목숨을 걸어요. 올바르고 꼼꼼하고 이런 데 목숨을 건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이 큰 물을 어떻게 가둬서 어떻게 용도 있게 만드느냐고 하는 큰 대의를 본다라고 하면 기토의 목숨 걸 일이 아니라 술중무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일단 드러나 있고 나한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소인배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소탐대실. 소탐대실이라고 해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느라고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소탐, 작은 것을 탐하느라고 큰 것을 잃어버려. 이러한 사람들은 이 큰 임수를 제방하기 위해서는 술 중에 있는 무토를 갖다 꺼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쓰지 않고 이걸 쓴다는 거예요. 작은 거죠. 그 다음에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능력도 없어. 하지만 저것은 바른 법이고 윤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쪽에 목숨을 걸죠. 이거는 그러나 소탐대실, 작은 걸 탐하느라고 큰 것을 나의 능력은 소양강 댐 같은 큰 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옹달샘만한 이런 작은 연못에 목숨을 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깨우쳐 줘야지만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가 있다. 단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 좀 문제긴 하죠. 왜냐하면 이 토가 임수를 제방을 해야 되는데 금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에서 다시 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이런 경우가 되죠. 요 인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성, 그죠? 필요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너무 쓸데없이 그냥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사람이 우유부단해지는 그런 함정이 저 인성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은 좀 과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얘를 갖다가 재주어야지만 이 사람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전도 해당이 되고요. 아버지도 해당이 되지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면성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을 몸으로 공부를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글로서 공부하는 것은 체질에 맞지 않는 그러한 학습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주는 화가 살아나야지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운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이 사주는 경수지가 된다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자, 갑진시 같은 경우도 갑진시는 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선생님 진중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진중에 있는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제방하는 힘은 술토에 비하면 매우 떨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진토 위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토 위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이 진의 뿌리를 팍 내리게 되면 토가 허토가 돼요. 허한 토가 되기 때문에 저건 마치 기토 정도밖에 공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이거 선생님 또 자진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 중간에 목이 있으면 자진합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사주 볼 때 합하느냐 합하지 않느냐, 충하느냐 충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 않게 되면은 사주의 왕세를 볼 때 좀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인해합은 좀 합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중간에 신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인해합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수가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둘 다 수이기 때문에 인해합이 되는데, 물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력이
붙어 있는 것만큼 강하게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합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간목이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수의 개념, 왕수의 기운을 목이 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생해 주겠죠. 이 화는 다시 관을 생해 주게 되겠고, 그래서 약간 순환 상생이 되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 자체가 이렇게 나쁘진 장애가 되고 구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임수를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도 무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토가 있어서 약간 국세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 기토는 화의 생조를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약한 기토는 아니다. 단 무토의 공력보다는 기토의 공력은 좀 떨어진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을사시라든가 병호시 다 재성이 득세하는 생시죠. 사화도 마찬가지고 병호시도 마찬가지로 나쁜 생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미시가 되는 것은 좋을 것 같지만 이 정화가 임수하고 탐합하는 것은 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무신시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무토를 얻었어요. 그 애지중지하던 천간에 투출한 무토를 얻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신이 상충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무토가 용신이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희신은 병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병화의 뿌리는 인목이 인신상충으로 인해서 이거 깨져버린다고, 깨져버리게 되니까 병화의 뿌리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무토의 기운도 약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씩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극재화라고 하는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치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상충이 되면 그냥 인신상충 됐으니까 인목이 깨졌네, 이게 아니라 이 인목이 깨짐으로 인해서 병화가 약해지게 되면 병화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던 무토도 같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서로 상관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어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자수가 아니더라도 인신충이 됐을 때 이렇게 얘가 깨지게 되면 얘와 얘가 너무 약해지고 일간은 다시 득세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좋은 생신은 아니다. 무토가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내막을 봤을 때는 인신상충이 됨으로 인해서 차라리 안 좋은 생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오늘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정동진으로 또 해맞이 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2019년 1월 1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또 마지막 2019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음력 1일 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인사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명략적으로 2월 4일 입춘 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3번 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양력 첫 번째 새해 인사,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라시는 모든 것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어김없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